자, 오늘 있었던 인천외고 확률과 통계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간단한 중복순열 중복조합 문제. 일단 5h의 2를 계산하시면 얘는 6c의 2랑 같고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5파이2는 얘는 5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40.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일단 숫자가 7장이 적혀 있는데 3 하나 있고 4가 2개가 있고 5가 3개가 있고 6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7개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4가 2개가 똑같고 5가 3개가 똑같으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일단 계산하시면 420까지가 나올 겁니다. 420까지. 자, 근데 이 중에 짝수 번째 자리에는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놓이고 싶대. 자, 그러면 일단 7개의 자리를 마련을 해봅시다. 7개의 자리를 마련을 했을 때 지금 짝수 번째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될 건데 이 3개의 자리에는 짝수가 놓이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짝수가 4하고 4하고 6이니까 요 4, 4, 6을 체크되어 있는 3개의 자리에다가 나열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역시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으로 계산하시면 3개의 자리 중에 6이 들어갈 자리 하나 결정하시면 되고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 4하고 6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3하고 5 3개를 나열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4개의 자리, 이제 뭐 홀수는 홀수 번째 자리에 들어갈 테니까 4개의 자리 중에 3이 들어갈 자리 하나 결정하면 나머지는 5가 들어가고 4가지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요 2개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총 12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는 건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420분의 12를 해주시면 되겠고, 열심히 이제 약분하면 되겠죠. 뭐 일단 반으로 나누면 210분의 6이 될 거고, 또 반으로 나누면 105분의 3 되니까 구하는 확률은 35분의 1이 되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2번부터 계산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6개의 숫자, 역시나 지금 같은 것이 보이죠? 요렇게 같은데, 적혀있는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번에는 3, 4, 5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부터 나열하겠대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같은 것으로 인지를 하겠다는 거는 똑같으니까 위에 적혀있는 3, 4, 5를 전부 다 똑같은 숫자로 인지한 상태로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진 숫자가 총 6개인데 그 중에 2가 2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x가 3개 똑같은 거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720을 12로 나누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60,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간단한 확률 문제인데 일단 드모르간 법칙 써서 계산하시면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A 곱사건의 B의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A의 확률이 3분의 1일 때 P의 B 기분 A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조건부 확률 정의로부터 A의 확률 분의 두 개의 곱사건의 확률을 분자에 올려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A의 확률이 3분의 1이었고 곱사건의 확률이 방금 계산했을 때 5분의 1이었으니까 정답은 5분의 3이 되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번에는 빵 2개랑 우유 5개를 3명한테 나눠주겠대요. 자, 근데 지금 보면 3명한테 나눠줄 건데 빵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빵을 어떻게 나눠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간식을 하나도 못 받는 애는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빵이 됐든 우유가 됐든 일단 한 개는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빵은 서로 다른 종류인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유는 같은 종류의 우유라고 이야기를 했고 5개가 있대. 5개. 자, 그러면 2개의 빵을 어쨌든 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첫 번째, 자, 학생 A, B, C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한 명이 빵 2개를 독식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 B, C한테 물어보겠죠. 3명의 학생 중에 누가 빵을 독식할 건지를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A가 빵을 모두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같은 종류의 우유 5개를 뿌려야 되는데 수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구별이 되는 것에다가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중복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복조합. 자, 그러면 우리가 우유 5개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이제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될 텐데 아무것도 못 받는 애는 없어야 되니까 우유를 1개씩 나누어 주고 출발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유가 이제 총 3개가 남았고 이 구별되지 않는 우유를 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A가 받는 우유의 개수와 B가 받는 우유의 개수, C가 받는 우유의 개수의 합이 총 3개 되겠죠. 이미 2개 뿌렸으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3H3이니까 10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요거 3가지를 계산해 놨으니까 곱해주시면 전체 30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2명이 빵을 독식한다라고 독식이란 말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2명이서 빵을 1개씩 나누는 거야. 1개씩. 2명이서 1개씩 빵을 나누어 가진다. 그럼 역시나 3명의 학생 중에 어느 2명이 빵을 1개씩 가져갈지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1개씩 나누어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빵은 서로 다른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빵을 나누어 주는 경우까지 곱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네 둘을 골랐어. 그래서 한 개 나눠 가질 건데 너가 2개 중에 어떤 빵을 가져갈 건데를 골라주고 남은 애가 하나 가져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빵을 나열하는 가지수와 똑같을 테니 얘랑 얘를 곱해서 일단 6가지의 수가 반영이 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A랑 B가 빵을 1개씩 나눠 가졌으니까 이번에는 C가 우유를 하나 받은 상태로 출발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구별이 되지 않는 우유 4개가 남아있을 것이고 역시나 우유의 개수를 각각 A, B, C라고 표현했을 때 합이 4가 되는 순서상을 계산하면 되겠다. 얘는 3H의 4가 되면서 6C 4, 15가지가 되니까 15 곱하기 6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총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30가지, 90가지 더해주시면 120가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문제 읽어보면 학교 학생의 60%는 야자에 참여한대요. 그럼 40%는 야자에 참여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석식을 신청하지 않는 애가 있었으니까 밥 먹는 애가 있겠지. 그러면 카테고리가 2개씩 등장하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분할표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분할표. 자, 그러면 일단 분할표를 만들어 볼 건데 석식을 먹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결식하는 애가 있었죠. 그리고 야자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자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학생 수를 준 게 아니라 비율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인원수를 몇으로 잡고 출발할 거냐가 이제 좀 갈릴 건데 23분의 17이라는 숫자를 보고 하고 이제 좀 벙쪄서 이 숫자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계산이 많이 힘들어져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좀 깔끔하게 떨어져서 일단 전체 인원수를 100명으로 잡고 출발을 해볼게요. 60%, 15%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채워봅시다. 지금 60%가 야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100개의 60%, 60명이 야자를 하게 돼요. 그럼 야자 안 하는 애는 40명이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야자를 하는 애들 중에 15%가 석식을 신청하지 않았대. 그럼 15%면 우리가 분수로 표현했을 때는 20분의 3인 거니까 얘네 둘을 곱해서 여기에 9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전체 60이니까 여기는 51이 올라가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애가 석식을 신청했을 때 여기죠. 석식을 신청했을 때 야자에 참여할 확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동그라미 분에 우리가 51을 계산한 게 23분의 1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자 보니까 딱 3배 차이가 나죠? 그럼 분모도 3배가 되면 될 테니까 여기에 69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전체 100명이었으니까 여기에 31 있으면 되겠고 50이라고 더해서 69가 나오려면 여긴 18, 그 다음에 여기는 22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상황은 다 정리가 됐으니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석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야자에 참여하는 확률이니까 이제 이쪽이 되겠고,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31분의 9가 될 테니 분자분모 더해주시면 40.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거 예전에 다른 학교 해설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빔을 반전해서 쏟아 보니까 지금 흰 공, 검은 공이 반대로 표현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흰 공이에요. 얘가 이제 흰 공, 요거 흰 공, 요거 흰 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까만 공, 여기 까만 공, 까만 공, 까만 공인 상태입니다. 자, 해서 어쨌든 A에는 흰 공 둘, 검은 공 하나, B에는 검은 공 둘, 흰 공 둘에 검은 공 3개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에서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 넣고 여기서 다시 2개를 뽑았을 때 적어도 하나가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2개가 전부 다 둘 다 흰색일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는 수용도를 적절하게 그려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A에서 결국 어떤 공을 넘기느냐에 따라 B 주머니의 구성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A에서 하얀 공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서 검은 색깔 공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테니 이걸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3개 중에 2개니까 여기의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는 3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넘겼을 때 B라는 주머니에는 이 뽑은 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 있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고, 이쪽은 까만 공이 들어가게 되니까 흰 공이 2개가 있고 까만 공이 4개 있고 이런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2개를 뽑겠답니다. 6이 2겠죠. 그 중에 우리는 둘 다 하얀 색깔 공일 확률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걸 제외하시면 되겠고, 요거 계산하시면 15분의 3이 되겠죠. 약분은 이따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6개의 공 중에 2개를 선택할 때 2개의 흰 공을 모두 뽑는 경우 15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적은 확률은 앞에 있는 확률하고 엮여 있으니까 이 경우의 확률은 3분의 2에다가 15분의 3을 곱하시면 되고 45분의 6이겠죠. 이쪽은 앞에 있었던 3분의 1에다가 뒤에 있는 15분의 1 곱하시면 되고 45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이거 2개 더하셔서 45분의 7이 될 테니까 1에서 45분의 7을 빼면 요거 45분의 38,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고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일단 마지막에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 중복순열 3의 5승 243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1, 2, 3을 하나 이상씩 선택해서 만드는 짝수를 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자리니까 일단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5자리가 있을 때 1, 2, 3이 한 번씩은 등장을 해줘야 되고 짝수여야 된대. 근데 우리가 갖다 쓰는 숫자가 1, 2,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짝수가 2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가 짝수이려면 1의 자리가 2로 고정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1의 자리다가 2를 박아놓고 우리는 요 앞에 4개의 숫자 구성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각 숫자는 한 번씩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미 2가 등장했기 때문에 나머지 1과 3을 어떻게 등장시킬지만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여전히 3개씩이니까 3의 4승에서 81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가 생겨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 여사건은 1하고 2하고 3 중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죠? 등장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요 앞에 있는 4개의 숫자가 하나의 숫자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숫자 1개로만 앞에 4개를 미는 경우예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밀든지 간에 1, 2, 3이 한 개씩 다 나오는 건 불가능하겠네. 그지? 뭐 1, 1,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건 일단 전부 다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숫자를 두 개를 사용해서 1, 2, 3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를 셀 겁니다. 자, 근데 숫자를 두 개를 선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1, 2, 3이니까 1, 3이 있을 거고 1, 2가 있을 거고, 왜 1, 3부터 썼지? 그리고 나서 이제 2, 3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하고 3을 갖다 쓰게 되면 여기를 1과 3만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 2가 있으니까 한 개씩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건을 조사할 때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구성할 때는 2, 3이나 1, 2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숫자 개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1, 2를 골랐다고 합시다. 1, 2. 그럼 이제 여기다가 1, 2를 갖다가 박을 거니까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과 2 두 개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승일 텐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하고 2를 넣고 여기에다가 1하고 2를 넣고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 작업을 자유롭게 맡겨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개의 숫자가 전부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4개의 숫자가 전부 2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여기에서 이미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하나의 숫자로 밀리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다가 16 빼기 2니까 총 10 몇 개죠? 암산이었네. 14개. 14개가 이제 제외가 돼야 되겠고, 그럼 2랑 곱해져서 총 28가지가 더 빠져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었던 경우의 수는 81에서 3하고 28을 더한 만큼을 제외하시면 되니까 31을 빼시면 총 50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다 했네.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던 확률은 243개 중에 50개만 가능하더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9번입니다. 빠지면 섭섭한 함수 개수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일단 보니까 1부터 8까지가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개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증가함수죠.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응을 시킬 때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야 되겠고, 얘네들은 곱하면 8이 된답니다. 8. 근데 우리가 1부터 8까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1 곱하기 8도 있겠고 2 곱하기 4도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f의 x1과 f의 x2는 내용물이 크면 함수값이 이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f1과 f6을 가지고 우리가 1, 8을 줄 때 f6이 f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f1이 8이고 f6이 1일 순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f의 5가 f의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f의 1보다는 f의 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f의 5보다는 f의 6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해서 8이 돼야 되는데 지들끼리 대소가 저렇게 엉켜있고 곱은 또 8이고 뭐 이렇대. 그러면 일단 케이스를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출발을 해봅시다. 8까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까지.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f의 1이, 자, 일단 보기 좋게 좀 써드리면, 일단 얘네들의 대소가 f의 1보다는 f의 2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5가 더 커야 되고, f의 6이 더 커야 되고, 이런 상태야. 자, 그럼 다시.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f의 1이 6일 때 f의 6이 8이어야 됩니다. f의 2도 1이 되고 f의 5도 8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쌍이 전부 다 18, 18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의 1이 1로 가. f의 2도 1로 가. f의 5는 8로 간대. 그 다음에 f의 6도 8로 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시킬 때 이 사이에 껴있는 3, 4 있죠. 여기 있는 3, 4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1부터 8까지 전부 다 갖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리고 f의 7하고 8은 f의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6이 8로 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7과 8이 전부 8로 가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즉 여기에서 f의 7과 8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한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 f의 3과 f의 4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1부터 8까지 8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더하면 10이니까 9C에 2, 36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개 곱하시면 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됩니다. 감 오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F의 1은 1이야. F의 2가 이번에는 2가 되고, 그때 F의 5가 4가 되고, F의 6은 여전히 8인 경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F의 1은 1로 간대. F의 1은 1로 간대. 그리고 F의 2는 2로 간대요. F의 5가 4로 간답니다. F의 6은 8로 가겠대요. 빨간 색깔 대응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3과 4를 대응시킬 때 지금 2가 2로 와 있고 5가 4로 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여기 사이에서 놀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 F의 3과 F의 4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3개의 숫자 중에 중복 허락 2개. 그러면 6가지가 되겠죠. 4C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을 보려고 봤더니 6이 8로 갔기 때문에 똑같이 얘네들은 8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또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6이랑 1을 곱해서 여기가 6가지가 됩니다. 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4를 키워놨으니까 얘네들도 따라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F의 1, 2가 되시고, F의 2도 2가 되시고, F의 5는 4가 되시고, F의 6도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엔 화살표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갑시다. 지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F의 3과 F의 4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번에 2, 3, 4 중에 똑같네. 얘랑 똑같네. 그치? 중복을 허락해서 2개 고르시면 되겠고 6가지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F6의 함수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F6이 지금 4면 4부터 8까지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얘네한테 주면 되겠죠. 즉 F의 7과 8은 5개의 숫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그러면 6시 2가 되니까 15가지가 되겠다. 그죠? 그럼 15 곱하기 6을 하니까 여기는 90가지가 발생을 하네. 되시나요? 자, 그럼 이거 다 더하시면 돼. 그럼 이거 더하면 42니까 42 더하기 90을 하게 되면 총 132가지의 함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10번입니다. 집합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번엔 또 1과 2를 곱해서 4가 된대요. 자, 그리고 F의 치역의 개수가 4입니다. 이제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조건이지. 치역의 개수가 4개다. 근데 곱해서 4가 된대. 그럼 얘는 1하고 4의 곱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함수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2랑 2를 곱할 수도 있어요. 혹은 바뀌어서 4일일 수도 있겠지, 그치? 4일.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아, 얘네 둘은 경우의 수가 같구나 라는 거 알겠죠. 숫자만 바뀐 거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요거 2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봅시다. 첫 번째, F의 1이 1이고 F의 2가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텐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잖아요. 그치? 함수 문제는 일단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서 상황을 관찰하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F의 1이 1로 가고 F의 2가 4로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 4, 5 이 정의역에 있는 3, 4, 5만 대응을 잘 시켜주면 되는데 치역이 4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미 1하고 4를 함수값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4개가 되려면 2개가 더 있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때 치역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남은 숫자 3개 중에 2개는 더 있어야 4개 되는 거니까 3C에 2를 하시면 되고요. 3가지가 됩니다. 3가지. 해서 2하고 3을 추가로 선발했다라고 치고 1, 2, 3, 4가 치역이 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3, 4, 5를 1, 2, 3, 4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1하고 4는 이미 선택을 받아서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 주황 색깔 애들
2하고 3은 선택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대응이 되어줘야 되겠죠. 다시 집합 3, 4, 5에서 집합 1, 2, 3, 4로 대응을 시킬 건데 얘네들은 적어도 한 번은 대응을 받아야 된다고요. 적어도 한 번은 대응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사건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4개. 4개니까 4의 세제곱 해서 64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로 잡혀요. 자, 여기서 이제 여사건을 볼 건데 여사건은 얘도 적어도 한 번, 그리고 얘도 적어도 한 번이야. 말 이해돼? 2도 한 번 이상 이렇게 표기할게요. 그리고 3도 한 번 이상을 선택받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여사건을 보니까 이거에 반대 부정하겠지, 그치? 그럼 부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도 선택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이거 그리고의 부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3이 선택 안 되거나 요거 세면 돼. 자, 그러면 2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카운트를 해보면 2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는 얘가 없다라고 치고 요거 3개 중에 갖고 노는 거니까 3의 3승이겠죠? 그래서 27가지 나올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3이 선택되지 않는 것도 27가지가 나오겠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구성하다 보면 2도 선택되지 않으면서 3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얘네들은 이제 얘까지 빼놓고 보는 거니까 1, 4만 가지고 노는 거 2의 3승 8가지 빠지겠네요. 그죠? 8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64에서 27 더하기 27이면 54야. 54에서 8을 빼면 46이죠. 그럼 64에서 46을 빼게 되면 18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네. 그지? 근데 이 18가지가 3에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 54가지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54가지. 그럼 얘가 54면 다시 얘가 54개가 나왔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도 54개가 나오겠네. 그지? 자, 이제 사이에 있는 거를 한번 또 세봅시다. 두 번째. F의 1하고 F의 2가 이번엔 전부 2로 가는 경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새로 그릴게요.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이번엔 얘도 1로 가고 1로 가면 안 되지.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역시나 우리는 3, 4, 5를 대응을 시킬 건데 이번에는 얘밖에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역을 결정할 때 남아있는 원소가 4개 있기 때문에 4개의 원소 중에 셋을 더 데려와서 치역을 만들어야 되겠네. 일단 치역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뭐 이번에는 2, 3, 4, 5가 됐다라고 합시다. 해서 3, 4, 5를 2, 3, 4, 5로 대응을 시킬 건데 문제는 2가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대응을 받아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의역의 원소가 3개인데 대응을 받아야 되는 애도 3개야. 얘네들은 한 발씩 쏠 수 있는데 남은 게 3개야. 근데 한 번씩은 받아야 된대. 1대1을 만들면 되겠다. 그죠? 다시 우리가 3, 4, 5에서 2하고 이거 안 보이겠네. 3, 4, 5에서 2, 3, 4, 5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미 대응을 받았으니까 살짝 논외로 하고 얘네들이 한 번씩 받을 때 얘네들은 한 발만 쏠 수 있으니까 3, 4, 5에서 3, 4, 5로 갈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고요. 그게 3 팩토리얼로 6가지겠지. 그치? 6가지. 그럼 여기 있는 6가지가 4개마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총 24가지가 등장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24가지가 나왔습니다. 구하는 함수의 개수는 요거 2개 더했을 때 108에다가 사이에 있는 24를 더할 거니까 또 13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원순열 문제인데 이번엔 5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고 5개 중에 2개의 의자를 골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을 하나씩 올려놨대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을. 자, A, B를 포함한 4명의 학생. 이거 뭐 일단 기호를 좀 쓰다 만 것 같으니까 선물은 X하고 Y라고 할게요. X 처음 안 보이네.
X하고 Y, 그 다음에 4명의 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니까 얘네들은 A, B, C, D라고 합시다. 뭐 늘 그렇듯. 자, 해서 의자에 앉힐 건데 A, B 중에서는 한 명만 선물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겠대. 그럼 일단 선물을 먼저 깔아야 되겠죠? 선물을 의자에 하나씩 올려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X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 고릅시다. 뭐 여기 앉았다고 할까요? 근데 X가 앉을 때는 선물이야. 선물을 갖다 놓을 때 X는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이게 원탁이라서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돌리면 일로 오잖아. 그러니까 X가 위치할 수 있는 가짓수가 한 가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서로 다른 선물이기 때문에 X가 앉는 순간 나머지 4개의 자리가 전부 구별이 되는 상태야. 그래서 Y가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는 가짓수는 4개 중에 하나.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뭐 해서 Y는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선물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B, C, D를 가지고 앉혀야 되는데 문제는 A, B 중에서는 한 명만 선물이 있는 자리. 요 2개 중에 하나 앉겠대요. 자, 그러면 A랑 B한테 물어봐. 너네 둘 중에 누가 선물 있는 곳으로 갈래? 이거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가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A가 앉으려고 보니까 X 선물이 있고 Y 선물이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선물 X, Y 중에 어디에 앉을래를 고르시면 되겠죠. 해서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되죠? 그러면 A가 여기 앉았기 때문에 B는 더 이상 선물이 있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뭐 A 자리에 앉을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는 B가 올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B가 올 수 없는 자리. 그러면 이제 B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B는 어디 앉을 건데 그럼 여기 3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B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번엔 B가 여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CD한테 물어봐야 돼. CD는 어디 앉을래? C한테 물어봤어.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A, B 중에서 한 명의 학생만 선물이 있는 의자에 앉겠대. CD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C가 여기가 탐이 나서 여기 앉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 지금 A랑 B가 앉았으니까 C는 다시 3개의 자리 중에 선택을 해서 앉으면 됩니다. 31, 3가지. 그럼 이제 D가 앉을 거야. 여기 C가 앉았다고 치면 D는 둘 중에 어디 앉을지를 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싹 다 곱하면 되겠지, 그치? 뭐 곱해봅시다. 4하고 4를 곱하니까 여기서 16. 그 다음에 16하고 2를 곱하면 여기서 3,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16이 지금 4의 제곱이죠? 요거 2개 곱하면 3의 제곱이네. 곱하면 12의 제곱. 그래서 144가 될 테니 144랑 2를 곱해서 총 288가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인데 지금 시각이 4시 21분이에요.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문장 때문에 계속 답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뭐 일단 문제 읽어봅시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7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냅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자주 보던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7개 중에 3개 선택 35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답니다. 3개의 숫자 중에서 어느 2개의 숫자의 합도 10이 되지 않을 때 이건데 이게 나는 처음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0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1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물건 살 때 10,000원 좀 안 되게 사와 이러면 그러니까 10,000원 밑으로 사잖아. 그러니까 10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부터 7까지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10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거 3, 7은 10이니까 안 될 거고 뭐 4랑 6도 10이니까 안 되고 4랑 7도 11이니까 안 되고 5랑 6도 11이니까 안 되고 5랑 7도 10이니까 안 되고 이것도 13이니까 이거 다 빼야 되나? 그래서 다 빼봤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국어를 못하지는 않는데 이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10 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10을 넘어가도 상관없대. 10이라는 숫자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0이 되지 않을 때 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조건 하나 더 다니까 조건부 확률인데 3개의 숫자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만 이렇게 고민한 건 아니겠지? 자, 일단 봅시다. 일단 35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우리는 합이 1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게 빠르겠죠. 그지? 자, 그러면 괜히 지웠네.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숫자가 있을 때 이 중에 2개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3하고 7 더하는 경우랑 4하고 6 더하는 경우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3하고 7이 되는 경우랑 4하고 6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는 3개의 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거 2개 말고 나머지 하나 뽑아야 되겠죠? 2개를 제외하면 5개 남으니까 5개 숫자 중에 누구 껴서 3개 뽑을지를 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5개의 숫자 중에 누구 하나 껴서 뽑을지를 정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6건이 총 10개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 축소된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의 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축소된 표본 공간이 총 2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확률이 25분의로 시작한다고요. 25분의. 자, 이 중에서 합이 홀수여야 된다. 3개의 합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하집니다. 그럼 3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개 있죠. 싹 다 홀수가 들어가든가 나는 이제 짝수를 알파벳 5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아니면 짝수가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5가 들어가든가 짝수는 2로 쓸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홀수가 3개가 들어간다라고 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홀수가 1, 3, 5, 7, 4개 있으니까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요. 그럼 4개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3개의 홀수를 더할 때 3, 7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3하고 7을 넣었다고 치고 나머지 하나의 홀수는 4개의 홀수 중에 우리가 지금 3과 7을 빼고 여기에 1하고 5 중에 누가 들어갈지를 골라서 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이거 2개 합이 10이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4에서 2를 빼서 여기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짝수가 3개 중에 2개가 들어가야 되고 홀수가 4개 중에 하나 들어가. 그러니까 12가지죠. 12가지 중에 지금 더해서 10이 되는 구조가 3, 7, 4, 6밖에 없는데 우리는 홀수를 하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2개의 짝수가 4하고 6인 경우를 제외해야 할 텐데 그럼 여기에 있는 홀수는 누가 들어갈지를 정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12개 중에 4개가 빠지니까 8가지가 될 테고 그럼 8 더하기 2가 10이니까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었던 확률은 25분의 10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5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5분의 2가 되니까 그래서 분자분모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이렇게 잘했으면 뭐 이렇게 쉽게 이제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좀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험난한 길을 거쳐서 다시 시력검사 문제로 왔습니다. 2x 플러스 1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3승계수 구해자고 했으니 5개의 인수 중에서 x를 3개 뽑으면 나머지 2개는 1이 오겠죠. 그 중에 우리는 개수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2x를 3번 뽑는 거니까 2가 3번 딸려 나오겠고 그럼 10 곱하기 8이니까 정답은 80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래요. 그러니까 곱사건이 없는 건데 와중에 합사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의 확률을 B의 확률에다가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A의 확률을 4분의 1로 줬어요. B의 확률은 여사건이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12분의 7, 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답형 3번입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 저렇게 말로 보는 것보다 나는 이제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주머니 속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의 공 중에 4개를 선택을 하겠고 총 70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꺼낸 4개의 공 중에서 흰 공, 검은 공은 다른 개수가 들어있고 싶답니다. 아니 그러면 흰 공을 4개 다 뽑는 경우가 1개 존재하겠네요. 아니면 4랑 0은 다르니까 검은 공을 4개를 다 뽑아도 되죠. 이것도 한 가지가 있겠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총 4개를 뽑을 거니까 3개 1개도 괜찮아. 즉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아니면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3개. 이거 괜찮네. 그지? 뭐 어차피 4개씩 있으니까 경우의 수도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1개. 여기서 16가지의 경우가 등장을 하겠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4개 중에 1개, 그리고 4개 중에 3개. 여기도 1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 2개씩이니까 이거 17을 2배 하면 되니까 총 34가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70분의 34가 되겠고 반으로 가르면 35분의 17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답형 4번입니다. 2개의 숫자를 더해달래요. 뭐 일단 A를 보니까 뒤에 적혀있는 숫자가 다 2로 똑같아. 앞에 있는 숫자는 2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 지금 시작점이 2C2, 1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꺾이는 곳에 그 합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꺾일 때는 앞뒤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A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한 개씩 증가시키면 돼. 그럼 10C에 3이 되겠고 A는 120이라는 거 쉽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B를 봤는데 B를 보니까 지금 홀수하고 짝수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할 때 홀수 번째는 다 플러스고 짝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NC의 0부터 짝수 번째를 다 더한 거랑 NC 1부터 홀수 번째를 다 더한 거는 그 합이 같다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그 합이 2의 n-1제곱이라는 것까지 배우죠. 그러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합이 같으니까 빼면 빵이어야 되는데 문제를 봤더니 10C 0이 지금 저기 없어요. 그죠? 그리고 10C에 10도 없어요. 그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 적혀 있는 거 이제 n을 10으로 보세요. n이 10인 경우인데 지금 10C 0하고 여기에 있는 10C 10은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NC 2부터 10C 2부터 10C 8까지만 1로 넘어가면 그게 B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노란 색깔 2개만 남겠고 B의 값은 2라는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2개 더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22가 됩니다. 자, 이제 17번 단답형 5번이에요. 1부터 7까지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고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텐데 1과 2 사이에 3장 이상이에요. 3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하거나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가 되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1, 2 이거 아까 우리가 보던 숫자열이죠. 5, 6, 7 7장인데 일단 뭐 여기서 짝수 이야기를 하니까 홀수 짝수 나눠보면 홀수가 이렇게 4개 있고요. 짝수가 3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1과 2 사이에 3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고 싶다 했으니 일단 3장인 경우를 먼저 조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과 2를 제외하면 5장이 남는데 이게 지금 나열이니까 순열이잖아요. 순열. 그럼 여기에는 5개의 숫자 중에 3개가 들어와서 줄을 서야 돼. 그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네요. 괜찮고 3개를 넣기로 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묶을 겁니다. 묶을 때 1과 2 사이라고 했는데 1이 꼭 앞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 1과 2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 분홍 색깔 덩어리와 밖에 있는 애들까지 포함한 3개를 또 줄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 일단 계산하면 여기가 60 이게 얼마죠? 2
그러면 120 곱하기 6이니까 여기서 720가지의 경우가 등장하게 되겠다. 그죠? 자, 근데 3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얘네 사이에 4장이 들어오고 밖에 하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경우는 바로 갑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여기 사이를 메꿨어요. 메꾸고 나서 묶었을 때 1하고 2는 자리를 바꿔도 되고, 그리고 나서 덩어리랑 밖에 있는 애랑 나열까지 해. 요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5팩이나 다름없으니까 120 곱하기 4, 그럼 여기에서는 총 480가지의 경우가 등장하네요. 그치? 자, 마지막 1과 2 사이에 이제 5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안에다가 그냥 5개 다 줄 세워. 그리고 나서 1하고 2가 자리를 바꾸면 끝나죠. 그럼 120 곱하기 2니까 여기는 240가지가 됩니다. 240가지.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우 1과 2 사이에 3장 이상의 카드가 있는 경우가 720에 480에 240인데 얘네 지금 등차수열 이루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 더할 때 480에다가 3을 곱하시고 1440까지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웃한 2장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짝수이고 싶다는데 지금 이게 딱 그렇지 않나? 어떻게 두 개를 보든지 간에 항상 곱이 짝수야. 이유는 홀수와 짝수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항상 붙어 있어야 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홀수가 4개가 있고 짝수가 3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항상 붙어 있으려면 결국 저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순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오는 거니까 4팩이겠죠. 홀수 4개 지정된 자리에다가 줄 세우면 되고, 짝수는 짝수 번째 자리에 3개 줄 세우면 될 테니 24 곱하기 6을 해서 여기서는 144개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겠죠.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2개를 다 만족을 하는 경우야. 그러면 2개를 다 만족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나열 순서를 유지하되 1과 2 사이에는 3장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1은 홀수고 2는 짝수야. 그럼 생각해봐. 1이 왔어 처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배열 순서를 만족해야 되니까 반드시 짝수가 오겠죠. 근데 얘가 2가 되면 안 되지. 사이에 3장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홀수 짝수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2가 와도 사이에 2장이니까 안 돼. 그럼 한 턴을 더 기다렸다가 와야 되겠죠. 여기 홀수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홀수가 옵니다. 이게 가능하겠고, 아니면 이게 이제 뒤집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1이 지금 1하고 2 사이에 3장 이상 넣으려고 봤더니 이 나열 순서 때문에 4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이번에는 1이 맨 끝에 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얘 홀수니까 짝수 갖다 놓고, 홀수 갖다 놓고, 짝수 갖다 놓고, 홀수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2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홀수 놓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일단 큰 틀은 2가지가 나왔어요. 해서 이제 이 경우를 볼 텐데, 이 2개의 경우를 조사할 때 짝수는 짝수 번째 자리에 2개 나열하겠네. 그리고 홀수는 홀수 번째 자리에 3개를 나열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6 곱하기 2니까 12. 그러니까 총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좀 계산이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확률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1440에다가요. 얼마였죠? 144. 여기에다가 빼기죠. 빼기 24를 하시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7장 나열이니까 7팩 5040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자만 좀 계산해 보면 5040분에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하는 게 1의 자리가 깔끔하죠. 120. 그러면 얘랑 더하니까 1560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답은 42분의 눈이 안 좋아요. 13이 됩니다. 42분의 13.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확률이 된다. 자,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뒤에 서술형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E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A, B, C, D, E 중에서 0은 하나 있답니다. 0은 하나. 근데 방정식을 요런 걸 만족을 시키겠대요. 딱 봐도 얘가 좀 특이하니까 E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케이스 분류하면 되겠지. 뭐 첫 번째 E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 되죠. 원래는 A, B, C, D가 의미 아닌 정수인데 0은 하나 있고 싶다 했고 그 0을 우리가 지정했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은 0이면 안 되죠. 그럼 의미 아닌 정수인데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네 이제 자연수인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수를 세면 답이 나오겠고, 그럼 4개의 주머니에다가 8개의 공을 넣을 때 1개씩 넣고 출발하니까 4개만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8, 7C에 4, 7C에 3, 여기서 35가지의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E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E가 0이 아니면 반드시 A부터 D까지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요. 하나가 0. 그럼 물어보겠죠? 누가 0 할래? 하나 정해. 4가지 경우가 등장하겠고 그 중에 A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 A가 0이다. 그럼 A 대신에 0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2배의 1을 한 게 지금 8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세야 되는데 얘가 개수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0을 정했기 때문에 B하고 C하고 D하고 E는 전부 자연수야. 그러면 우리는 E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E가 1일 때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넘어가서 6 되겠죠. 이게 2니까.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여전히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3개의 바구니에 6개 넣을 때 1개씩 넣고 10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번엔 E가 2라면 이제 2가 덕바이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겠네요.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3H에다가 1개씩 넣고 1 이거 되겠네. 그럼 요거는 얼마 되니? 더하면 4니까 31, 3가지가 되죠. 눈치가 빠르면 여기서 스탑이야. 만약에 E의 값이 3보다 크게 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이제 2 이하로 내려가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자연수라 1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만 3번 더해도 3인데 2가 될 순 없겠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13가지인데 13가지가 여기에 엮이니까 여기서는 52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35하고 52를 더하면 얼마냐는 물음이니까 총 87가지의 순서상이 나타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제입니다. 1, 2, 3, 4에서 5, 6, 7, 8, 9로 간답니다. 또 함수죠.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1, 2, 3, 4에서 5, 6, 7, 8, 9로 간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자는데 이거는 뭐 늘 보는 조건이죠. 증가한데 핵심 조건은 FE가 소수라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역에서 주어져 있는 소수가 5하고 7 두 개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는 둘 중 하나네. 첫 번째, F의 2가 5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F의 2가 7로 갔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노란색이에요. F의 2가 5로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F의 1의 입장에서는 얘는 F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하필 얘가 제일 작은 걸 골랐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5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두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3과 4는 요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지. 크니까. 그러면 전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번을 선택하면 되겠고, 그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너무 간단하지? 두 번째 케이스, F가 7입니다. 자, 이번엔 주황색을 보시면 돼요. F의 2가 7로 갔대. 7로. 자, 그러면 여전히 F의 1은 F의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죠. 지금 얘가 7이기 때문에 1은 5, 6, 7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동시에
F의 3과 4는 이제 선택지가 줄어요. 7하고 8하고 9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으시면 되겠고, 이거 6개가 나오죠. 6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3 곱하기 6을 해서 1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경우의 수는 더하시면 되니까 15 더하기 18. 정답은 3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풀어봤는데, 보통 이제 이 단답형 후반부에 힘을 좀 많이 주더니, 이번에는 힘을 전반적으로 조금 빼고,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각각의 문항들이 좀 쉬웠어요. 그 힘을 조금 빼고, 대신 계산할 거리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답형 마지막 문제는 좀 표현이 아쉬웠다. 그 정도로 마무리합시다.